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화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새누리당을 이끌 차기 지도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약 1시간 후면 그 윤곽이 드러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마지막까지 이른바 오도 투표 논란이 불거지는 등 이 계파 문제로 시끄러웠는데요. 결국 고질적인 계파 갈등은 큰 숙제로 남았고요. 여기에다 당청관계 복원, 대야관계 재정립 등 새 지도부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는 정치도 끝내야 한다. 오늘 전당대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입니다. 새누리당의 진정성 있는 변화,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뉴스정면 승부 4부에서는요. 정치계 원로인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 새누리당 전당대회 총평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이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의혹, 또 이 검사 시절 처가 소유 골프장 불법 행위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7시쯤이면 새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 선출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이모저모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개표 결과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막바지 투표가 진행 중이고요. 네. 잠시 뒤면은 개표 그리고 검표가 마무리되면은 당초 예정으로는 7시 정각에 당선자를 발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아직 일정이 늦어진다 이런 말은 안 드리고 있으니까 7시에 개표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 개표 순서는 먼저 그 청년 최고위원 당선자부터 네.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당선자 4명. 네. 이 4명 중에는 여성이 1명 들어가 네.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 선출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지금 전당대회 열리고 있는 잠실 실내체육관 개표 발표 앞두고 아주 막바지 긴장감이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계속 뭐 안개 속이다, 오리무중이다 얘기를 해서 지금 뭐 친박계로 분류되는 3명 후보, 비박계 단일 후보. 지금 끝까지 지금 1시간 앞두고 아무도 예언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습니다. 하더군요. 예. 자,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도 새누리당 당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평당원이죠. 새누리당 네. 평당원인데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이번이 제4차거든요. 네. 네 번째인데 새누리당 당원에 보면은 대통령은 임기 중에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 없이 그냥 평당원이지만 그래도 가장 제1번 첫 번째 당원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겠습니까? 박 대통령은 이 네 번째 열리는 전당대회에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네. 가깝게는 2년 전에 김무성 대표가 선출됐을 때 네. 그때 3차 전당대회도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1차, 2차 전당대회는 임기 전에 열렸습니다. 취임 네. 전에 열렸는데 네. 그때도 물론 이제 빠짐없이 참석을 했고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이 네. 특정 후보의 당락에 좀 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 건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친박 후보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과거와 달리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일반 당원 투표 그리고 여론조사는 이미 다 진행이 됐고 네. 오늘 대략 현장에 모인 대의원상들만 네. 이렇게 투표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 대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은 아주 열혈 당원들이기 때문에 네. 이미 누구를 찍을지 누구를 결정할지 마음에 다 결정을 하고 오지 네, 않았을까. 네. 현장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표심이 좌우되는 그런 수준의 당원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 대통령도 오늘 축사에서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은 가급적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안 그래도요. 2년 전을 돌이켜보면 2014년 7.14 전대 이렇게 불렀는데 그렇습니다. 그때도 친박계 서청원 후보, 비박계 김무성 후보 이렇게 격돌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김무성 후보가 당선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이 박 대통령 참석했었고 똑같은 또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자, 새누리당은 오늘 전당대회를 계기로
대표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를 택하게 되는데 이 새 대표가 내년 대선 경선을 관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역할이 막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새누리당 새 대표의 권한이 아주 강화됐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명칭 자체가 과거에는 당 대표 최고위원이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제는 당 대표로 이렇게 바뀌었고 새로 개정된 당원 단계를 보면은요. 당 대표가 당무를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장 핵심은 인사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 당직자 임명할 때 최고위원회가 의결을 했어야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개파 간에 당직 분배가 있었던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제 바뀐 새 대표는 최고위원회와 의결하는 게 아니라 그 협의만 하고 네. 대표가 임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본인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과거 최고위원회의가 봉숭아 학당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그랬었죠. 받았는데 그거는 집단 지도 체제이다 보니까 협의체로 운영이 됐는데 이제는 새 대표에게 막강하게 권한이 됐으니까 이걸 들어서 이제 집단성 지도 체제가 아니라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다라고 네. 말을 합니다. 그 네. 12년 만의 전환인데요. 그렇다고 제한은 있습니다. 공천권은 갖지 않고요. 그리고 대선 주자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제한은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새누리당 새 대표 내년 대선 과정에 그 경선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기 당 후보의 대선을 또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거물 유력 인사들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네. 그래도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개파 간 네. 경쟁이 벌어진 것도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친박계 이 새 후보는 끝까지 정말 단일화되지 않고 지금 완주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2강 2중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던데요. 아직도 누구도 지금 확신할 수 없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치열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어느 후보가 대표에 당선됐느냐에 따라서 내년 대선을 향한 방향성도 그렇고요. 전략도 그렇고요. 전국이 변화될 가능성이 크죠. 저는 무척 크다고 보는데요. 새 대표가 누가 되느냐, 쉽게 말해서 친박 후보가 되느냐, 또 비박 후보가 되느냐에 네. 따라서 전국 흐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그 핵심이 청와대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친박 후보들은 물론 이제 3명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친박이 당권을 잡아야지 현 정부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돌이켜보면은 그 총선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보도국장 편집국장 만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서야대 상황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내부에서 계속 막 일이 간다고 그러면은 저리 가자 그러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권 내 불협화음이 더 문제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네. 만약에 친박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청와대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게 갖고 가게 될 겁니다. 네. 반면에 비박 후보가 되면은 박근혜 정부와의 차별화를 통해서 새로운 정권 창출을 나설겠다. 네. 이런 표명들을 적극적으로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청와대와의 충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새누리당의 방향이 어떻게 돼갈지는 앞으로 좀 짐작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네. 만약 비박계가 당권을 장악하면 어찌 보면 그게 또 레임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또 한 가지 남아있는 이제 이 관심 사안이 대권 예비주자들의 행보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 대표가 대선을 경선 관리를 특히 하게 되는데 네. 마음대로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막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 구도가 이제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국 흐름도 영향을 미치고 내년 대선 경선 과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네. 만약에 친박계가 당 대표가 된다면은 가장 득을 볼 사람은 단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친박계 내부에서 두드러진 지금 네. 대선 주자가 없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반 총장 영입에 그동안 친박계가 나름대로 강한 의욕을 보여왔고 그랬죠. 심지어는 홍문정 의원 경우에는 반기문 총장이 변수가 아니다 상수다 이렇게 맞습니다. 표현까지 맞습니다. 해놨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정현 후보가 대표가 될 경우
청와대와의 긴밀한 교감 속에서 이 시나리오가 더 가속화될 겁니다. 네. 반면에 비박계 주호영 후보가 만약에 대표에 당선된다라면은 김무성 의원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 유승민 의원의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고요. 이미 그래서 김무성 전 대표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주호영 후보 지지한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다가 남경필 경기지사 그리고 아직 그 저평가되어 있지만은 정우택 의원도 상당히 숨쉴 네. 공간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대략 1시간 반쯤 남았는데요. 한번 기다려보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